안녕하세요. 금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산인프라코 오늘 일반 주주님들은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완전 허를 찔렸습니다. 폐일을 하고 허를 한방 오지게 당했네, 그죠? 뒤통수 기관들한테. 어쩔 수 없죠. 제가 주체선 7,770원 밑까지는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월로 따져서 120선 터치했습니다. 다행히 120선 하방으로는 안 빠졌습니다. 10% 같으면 뭐 회사 망하나, 그죠? 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 기관들의 시세 차이, 거기에 플러스 공매도 수량. 이게 문제점이 이 대차라는 게 참, 이게 오늘 빌려가 오늘 노는 게 아니거든요. 요 사이에 빌렸던 건데 20일 여기서 빌려가 3거래일이니까 오늘 밝혀줄 수 있어요. 오늘 빌려서 20일날 빌려가 오늘 빵 뗐던 거나 이틀 동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집어 올려고 오늘,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 세력입니다. 거래가 터지긴 터졌는데 하방으로 터졌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없어요. 자, 다행인 건 외국인이 참여 안 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돌렸어요. 근데 이게 또 요놈들이 뭐 여기서 다시 반등할 건덕지를 모멘텀을 영혼을 남겨주는 개미 꼬시기일 수도 있고 더 참여하게 만들어 놓고 한 방 더 빵 때려서 1거래로 봤을 때 스타트 요양 6,800 6,000 대충 6,900원 이선 8월 29일 이날 딱 6,800 걸리거든요. 이게 6,900원 정도 걸리는데 여기까지 한 번 더 때릴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마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많이 받쳤어요. 그죠? 이때 같이 매수를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왜 개인이 자꾸 팔지 했는데 이때 아마 물론 뭐 개인이란 자체가 각각의 그 매수 세력이다 보니까 단합도 안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모래알 같은 건데 오늘 같은 날 이래 매수가 들어온 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래 안 샀으면 이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샀기 때문에 빠졌어요. 받쳤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이 187만 6천 주를 사신 개인들한테 일일이 전해가 하지 말라 소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이가 없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원래 두산인프라코를 12월 말에 8,000원 받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1단계, 2단계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받쳤을 때 이 차트가 내려갈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완전히 개미 꼬시기에 걸려드는 것 같아요. 사정없어요. 그죠? 한 4, 5% 빠진 것도 아니고 한 4, 5% 받는데 거의 배를 10% 뺐다는 건 오늘 작정하고 한 겁니다. 작정하고. 두 번째, 사큐 실적이 안 좋은 걸 기관들이 먼저 파악했던가. 사큐 실적
제가 그게 또 궁금해져요. 그것이 아니라면, 시세 차익이라면 이랬다는 거. 시세 차익이 아니라면 사전에 사큐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다든지, 먼저 어떤 정보가 흘러들었던 사큐 실적이 안 좋다는 거, 그 외에는 분석이 안 되네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3거래일, 4거래일, 다음 주 수요일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4거래일 동안 이놈들이 7,000원까지 꽤 부술 건지, 아니면 8,000원 언더까지 올려놓을 건지 내일 모레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27일날 권리주주 확정일이기 때문에 방향은 정해져야 돼요. 방향은. 그리고 오늘 때린 공매도가 69만 70만 주가 이게 다시 리턴 돼야 된다는 거. 리턴된, 아마 이 공매도는 초장부터 때렸을 거예요. 8,400원 대에서부터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공매도들이 다시 매입에 들어간데도 수익은 엄청나요. 단기 거래, 3거래일 기준으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단기로 차입했을 때는 최소한 한 5%는 안 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관들 지금 실제 없어 난리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권리 주주 확정이 27일까지는 다시 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과 월요일이 아주 두산이 브로커한테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 회사 주식이 아까 두 번째적으로 이야기했던 사큐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정말 나빠가지고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조금이라는 게, 그러나 내년 중국에 영향을 많이 보는 두산이 프라코이기 때문에 중국이 팬데믹이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주가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이 이제는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러나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 해도 추세선이 7,770원 내려온다면 줍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저도 오늘 7,690원, 7,690원에 약 2,000주를 다시 매집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저는 관망 내지 내려오면 다시 매집으로 포지션을 정해놨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관망 자세를 굳건히 하시고 포지션을 지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모처럼 코스피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아작을 낼 때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세 차익입니다. 그러나 사큐 실적도 내일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회사에, 두산이 볼고 회사에 전화해서 좋으냐 나쁘냐는 말씀을 못 드리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노도록 유도를 하면 어느 정도 언질은 줍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은 고만고만합니다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회사로 아마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이왕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차피 내일 또 돼보면 어떤 방향으로 틀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고 지금 계속 제가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일 리포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제가 현재 이거는 잘못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가 말이 10%지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900만 주, 900만 거래량 900만 주에 샀다 팔았다를 거의 1000만 주래. 1000만 주를 8월달 이후 처음이에요 이게. 아예 8월달이야. 11월달 이때 떠서 1400만 년 480원 올렸는데, 그죠? 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단기 차익이라 그러면은 내일 공매도가 리커버링, 쇼커버링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내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현대건설 보시면은 현대건설은 그만큼 안 빠졌어요. 그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왜 이러는지 어렴풋이라도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 다음 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참 웃기죠. 그죠? 대차를 어제 오늘 양일간 700만 주를 해놓고 680만 주 정확하게, 대차 상한 670만 주, 공매 수량 9만 주. 자, 거의 99%예요. 99%. 그러니까 이 애들도 대차를 치려다가 빌려서 때려다가 타이밍 못 찾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애들은 21,5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고, 오늘 다시 한번 때렸는데 추세를 잡다 보니 다시 한번 대차 400만 주로 때리는데 못 때렸어요. 내 하방이 없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빌린 거 이틀 동안 고스란히 다 갚았어. 8만 주 빼고. 그렇죠.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항상 이야기 하던 바와 같이 어저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3,000원. 내일 여도 이 거래일밖에 안 남습니다. 주주권리 확정일이. 그러면은 이 거래일 동안 어떻게 될 건가? 우스갯소리로 이만한 양을 감추지 못하고 다 밝혀졌다는 것은 대차 공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번 23,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실망스러운 주가지만. 그래서 27일까지 내일 만약에 뭐 내려가도 어쩔 수 없고 올라가더라도 23,000원대 같으면 저희들 매도 안 합니다. 매도할 이유도 없고. 근데 내일 한 10% 이상 가서 25,000원 같으면 저는 매도를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배당은 둘째 치고, 배당을 포기한 대신 수익은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23,000원 이상 같으면 매도는 자제.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오늘 열심히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전체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걔는 파네요. 안타깝게 두산 인프라코어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기가 찹니다. 오늘 같은 날 괜히 좀 자제를 하고 3, 4% 먹으려고 이 고생을 하려나.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 이거는 주가가 5천원짜리 만원 미만짜리도 아니고 이게 2, 3만원짜리인데 보시면 22,550원에 70만 주를 팔고 21,650원에 40만 주를 샀습니다.
21,600원에서 450원만 하면 얼마고? 900원 정도네, 그죠? 900원 정도 같으면 한 4% 정도네요. 아, 흠 같은 주식은 4%를 보고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주식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제 마음 같지 않죠, 주식이. 정말 이럴 때는 저도 개인이지만 개인들 한번 다 탈탈 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끌기가 있을 때는 같이 끌어버리면은 애들이 공멸이 칠래도 못 쳐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요번에 이건 먼저 없어지죠. 이제 뉴스도 어떤 배당에 대한 뉴스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프로그램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나 기관 비율보다는 외국인의 비율이 이 주세선을 보시면은 요래 딱 보시면 있잖아요. 숫자만 봤을 때 내일 빠져야 돼요. 오늘 오른 만큼 내일 빠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오른 만큼 내일 빠져야 돼요. 그것에서 팔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23,000원 언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워낙 이 인프라코어하고 허무에서는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어차피 허 같은 경우도 23,000원에서 27일 끝난다 그러면은 막 21,000원에 끝났다, 22,000원에 끝났다, 23,000원에 끝났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 주가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차고 가는 주식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분명히 1월 달에는 어떤 이슈든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배당, 그 다음에 뭐 특별 배당이든 어찌됐든, 아니면 뭐 해진국이든 산업은행이든 매각 이슈든 분기 실적이든 어찌됐든 노이즈가 있든 호재가 있든 분명히 1월 달에는 결말이 나올 겁니다. 이 부차적인 설명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좋다고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난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을 보지 마세요. 이 거래량보다 한 주에 결국 이 말은 16만 3천에 16,000 사람들 40만 주, 46만 주잖아요. 그죠? 10분의 1로 곱해버리면. 이 주식은 단타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 일주일이 걸렸던, 한 달이 걸렸던, 한 달 이상은 안 넘어갈 거예요. 주식 자체가. 일단 중국 주식이 풀리면 이거는 나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거는 별 볼 일 없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바이오주, 헤릭스미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어제 5% 오늘 셀이 10% 때리는 모습이 그냥 완전히 이건 작전이에요. 어이없는 작전. 뭐 다행히고 전보 NF 올랐네요. 올랐지만 빠진 것이. 자, 그리고 거래를 보세요. 거래 다 없습니다. 오늘 QNC, 삼성전자가 오늘 나스닥 영향을 보고 제법 많이 올랐네, 그죠? 근데 제가 이것도 올해 종가 기준으로 62,000원을 봤어요. 62,000원에 들어가면 2,450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450, 480 정도 가능할지 이제는 이것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양이냐? 올해는 주식이 고만고만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넷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
반도체 고만고만합니다. 오늘 반도체 주가가 다 좋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시면은 고만고만해요. 자, 고만고만하죠. 특징주라는 게 없어요. 끌기가 없어요. 그죠? 2차전지 고만고만합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자, 결론적으로 시장 투자를 보세요. 얘들 기관 검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시세 차이, 그죠? 배당 시세 차이.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돌았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외국인이 막판에 돌았었다는 거. 자, 관전 포인트가 뭐 관전 포인트다. 매수를 하셨던 각 종목에 매도를 하셨던 간에 정말 앞으로 4거래일이 남았는데 이 외국인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가 이번엔 이 주가, 우리 코스피 주가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기간 검투 개인 빼고 4일 동안 외국인이 총 매수로 들 건지 아니면 이대로 관망을 할 건지. 만약에 관망을 한다면 기간 검투 따라서 주가 더 빠질 겁니다. 주가 더 빠집니다. 2300선을 위협할 거예요.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관망만 나면 기간 검투는 던집니다. 안 삽니다. 살 이유도 없고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고만고만, 다 고만고만입니다. 아, 주가 막 올랐다가 딱 하고 보면은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정말 어이가 없죠. 주가 좀 올랐다고 이래 딱 보면은 LG전자 140만 주도 5% 올랐네요. 이건 배당이잖아요. LG전자 배당. 그나마 우수 우량주의 배당. 뭐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탁탁탁탁 정해져요. 아,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과 월요일 배당주, 그죠? 그 외에는 관심 바뀝니다. 그 외에는 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아, TA항공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 무서워요. 저는 이런 동종력이 진짜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인프라코어 때문에 충격받으시는 우리 일반 주주님도 계실 텐데 충격받지 마세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사탕발림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래 실망하거나 붕괴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흥분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10포인트 쭉 이렇게 밀린다면은 다시 말해가 6,600원, 그죠? 여기까지 밀린다면은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회사에. 근데 여기까지 뭐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회사를 갖고 놀아도 농락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올라간 거는 회사의 그 성장성을 보지 못, 그 집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직 추세선은 살아있다는 거. 7,550원, 120원에, 121선에 얹혀져 있는 게 그나마 아직 추세선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켜보죠. 어차피 인프라코어는 두코두코 한다고
어떻게 됐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달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엄청난 양의 비중 55%를 들고 있고 오늘도 소량이지만 2,000주를 매집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많은 때까지는 보고 있는 주식이니까 뭐 제가 그냥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의 분석과 근거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지 얼렁뚱땅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근데 오늘은 저도 실망보다는 오늘 제대로 뭐 뒤통수 당했어요. 멋지게. 그러나 기분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끄집어 올린 게 얼만데 뭐 이 정도는 그죠? 한 번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혹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 자리였습니까? 여기까지가 그죠? 우리도 더 올라갈 거라는 유혹에 매도 안 하신 분도 있고 참고 있을 분도 뭐 있는 분도 계실 거니까 실망하지 말자고요.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켜보면 되죠. 그쵸? 자, 오늘 또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4거래일이 남아있는 이 순간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내일 다시 한번 반등해 올라가는 반등의 모멘텀만 꺾어주는 우상향으로 꺾어주는 그 조짐만 하도록 땡큐일 거고 HMM은 내일 다시 한번 23,000원, 3,000원 위로 터치하면서 끄집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